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약법 중에서 해제부터 할 거예요. 페이지 87쪽을 펴보시죠. 해제. 페이지 87쪽 펴시면 그 앞에 부분은 간단한 거니까 5분이면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야. 그래서 다음에 강의할 때 자세히 하면 되니까 걱정 마시고 87쪽이 해제, 그리고 오늘 매매, 임대차 여기까지 할 텐데 조금 빨리 좀 나갈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면 돼요. 거기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 맨 좌측에 해제 위에다가 그 메모하셔. 해제 위에다가 빌라잡이. 지금 우리 어디 가고 있냐면 빌라잡이에서 지금 어디 가고 있냐면 제2장 계약법에서 제2장 계약을 배우고 그 다음에 계약법에서 제1절 총칙 제1관 총칙에서 뭘 배우냐면 계약의 성립. 그래서 계약의 성립에서 무슨 격지자 사이의 계약은 무슨 격승발이다 이런 거 생각나나 모르겠네. 그런 거. 제2관 계약의 효력. 여기서 계약의 효력에서 쌍무계약은 쌍동이다 생각나셔? 그런 것들을 배웠어. 그래서 제3관 계약의 소멸. 자, 메모하셔 빨리. 맨 다 했어 이제. 그래서 항상 우리 민법은 항상 성립, 효력, 소멸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 재산권의 성립, 저당권의 성립, 저당권의 효력, 저당권의 소멸,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어. 해제권의 성립, 해제권의 효력, 해제권의 소멸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오늘은 강의 주제가 계약의 소멸 사유를 배우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가는 길이야. 여러분들이 딱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 백두산을 가고 있는데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 그 머릿속에 그려야 돼. 그래서 계약의 소멸, 여기 배울 차례인데 계약의 소멸 사유로 이제 배울 게 해제다 그랬냐. 다시 계약의 소멸 사유 해제. 이거 배울 거라고. 이렇게 써놓고 계약을 소멸시키는 사유가 해제도 있고 해지도 있는데 요거 배우려고 그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에 41절에 해제가 나오면 이게 느닷없이 무슨 해제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는 길을 연결시키면 공부를 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해제 우리 민법이 2개 있는데 지금부터 해지는 이렇게 메모하셔봐. 해지는 그냥 그대로 한번 읽어보자고. 해지는 다 같이 지금부터 계약을 소멸시킨다. 이게 말을 읽으면 그대로 해. 지금부터 계약을 소멸시킨다 할 때 쓰는 말을 해지. 그럼 해제는 없애버리는 거야. 없애버려. 그래서 처음부터 없앤다 그런 뜻이야 이게. 그래서 해제는 계약의 효력을 지금부터 처음부터 그 말을 소급해서 그런 뜻이지. 그래서 해제. 그러면 이 해지는 언제 쓰냐면 임대차 계약과 같은, 여러분 임대차는 월세 한 번만 줍니까? 계속 줍니까? 계속 주잖아. 이런 걸 고용계약 계속해서 급부로 이행해 줘야 된다고. 이런 걸 계속적 계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매매는 잔금 여러 번 줍니까? 한 번만 주잖아. 이런 걸 한 번만 채무 이행해도 목적 달성할 수 있는 계약을 일시적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해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시적 계약을 소급해서 없애고자 할 때 쓰는 말이야. 처음부터 무효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계약 자체를 통째로 없애버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해지는 임대차 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언제부터? 지금부터 없애고자 할 때 쓰는 말을 해지라고 그래. 그러니까는 임대차를 해지하면 지금까지 주었던 것은 다 유효요. 지금까지 월세 주었던 건 다 유효. 앞으로 안 주면 된다 그 말이야. 근데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지금까지 주었던 게 전부 못이 돼. 무효인 상태에서 준 것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다 저들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 한 번만 따라서 본다. 일시적 계약, 계속적 계약. 그렇게 하시면 돼. 그런데 해지에 관한 규정은 해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각각의 계속적 계약을 효력에 두었어. 특히 임대차에서는 이기 연체하면 해지한다 이런 규정만 두었다는 거야. 그래서 해지를 물어보진 않아 시험은. 근데 해제는 모든 계약의 해제에 공통되는 모든 계약에 공통되는 해제 사유를 해제권에서 배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총칙에서 배우는 것이야 이게.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뭘 배워? 해제. 그러면 해제할 수 있는 자격을 해제권이라고 하는데 우리 총칙에서 민법 총칙에서 여러분들 맨 처음에 올 때 뭘 배웠냐면 한번 연상해보자고. 맨 처음에 올 때 여러분들 여기 와서 배운 첫 번째 강의 주제가 재산권의 변동 원인을 배워. 그럼 여기다가 해제권 붙였다면 어디? 물어보면 또 헛소리 하겠지만 해제권은 그러면 재산권이다, 비재산권이다. 해제권은. 근데 그거부터 또 막히지? 민법에서 나하고 배우는 권리는 전부 재산권이야. 민법에서 내가 여러분들하고 민법에서 배우는 권리 나오면 전부 재산권이라니까. 그럼 이 재산권의 변동 원인에는 두 개가 있었고, 재산권의 공통된 효력, 재산권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게 물권, 또 하나는 채권이고, 지금 배우는 이 해제권은 물권자나 채권자가 갖는 재산권이야 이게. 그래서 물권, 채권의 공통된 효력이 하도 많이 해서 다시 상처 대포, 상속이 가능하고 처분이 가능하고, 그러면 대위한다 그 말은 해제권자의 채권자가 해제권을 대위해. 우리 과거에 이 해지는 어디서 써먹냐면 명의신탁이지,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에서 나온다고. 종중재산. 그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은 신탁자는 언제든지 해지해서 이전해 갈 수가 있고, 그 해지권을 종중의 채권자가 대위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시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대위한다 그러면 오 하면 돼. 잘 모르니까. 대위하는지 대위가 뭔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하도 많이 해서 대위 업무장 뭐 하는가 보다 그래서 다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 그게 시험 공부거든. 권리 그러면 대위한다 그러면 그냥 거기는 맞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권자의 채권자가 대위한다 그러면 O 해야 돼, X 해야 돼? O 해야 된다고. 소송 제기할 때는 해제권자의 채권자라는 걸 증명해서 소를 제기하라 그런 뜻이야. 대위한다 그 말이. 그래서 대위할 수 있고 어디 해제권도 포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오면 그냥 오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재산권의 변동 원인이 재산권의 변동 원인이 두 개 있었다고 하지 않았어? 하나는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경우와 의사표시 없는 경우. 그럼 의사표시가 들어간 행위를 무슨 행위라고 배웠다?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면 법률 규정. 그러므로 해제권의 발생 원인도 몇 개 있겠어? 하나는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게 계약 아니야. 계약에서 생기는 경우와 아니면 법률 규정에서 생기는 경우 있는데, 여러분들 그 지상권의 발생 원인이 몇 개 있었어? 지상권. 두 개 다 같이 법정지상권, 약정지상권. 두 개 있었잖아. 마찬가지로 해제권도 이렇게 쓰면 돼. 해제권도 여기다 붙여놓고 다 같이 법정해제. 계약에서 생기면 뭐라고 붙이면 돼? 두 개 있는 거예요. 법정해제, 약정해제. 이것이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기본이다 하시면 돼. 다시 법정해제, 약정해제. 그럼 법정해제만 나오면, 법으로 나오는 권리 나오면
전부 특이하게 해서 배제시켜버릴 수 있다는 게 공통적인 특징이야, 이게. 우리 유치권은 계약에서 생겼어? 법률의 규정에서 생겼어? 유치권은 그 정도는 알아야지.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다. 법정담보물권은 법으로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생기는데 그 법으로 정해진 사유가 생길 때 두 사람이 특이하게 해서 배제시켜버릴 수 있다니까. 법정 그러면 특이하게 해서 배제할 수 있다. 다 같이 차고 취소권. 취소권도 법률의 규정에서 인정되거든. 여러분들 내 얘기를 잘 들어. 정신을. 그래야 공부를 잘해. 법정 권리 나오면 그 전에 특이하게 없애야 된다는 게 공통적인 전제야, 이게. 유치권 배제 특이하게 없애야 한다. 이게 꼭 나오잖아, 전제로. 차고 취소도 법정 취소권이기 때문에 거기에 차고 취소 배제 특이하게 없애야 한다고 전제되는 거예요. 해제권도 마찬가지라니까. 법정 권리. 모두 발생 원인에 배제 특이하게 없을 거. 이게 공통점이야, 이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배제 특이하게 없애야 된다. 생각나? 송 생각 안 나? 그러니까 아침부터 또 멍 때리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자, 페이지 한 번만 가보자. 유치권만 한번 가보자, 유치권. 여러분들 71페이지를 한번 가봐. 71페이지. 71페이지에 5번에 그 제목을 봤더니, 제목. 오른쪽 봐. 71페이지. 제목 한번 봐. 71. 71페이지 맨 위에 봤더니 뭐라고 써있어요? 관습법이잖아. 그러니까 법이다가 지금 공통점이 법정지상권 배우는데 법정 권리는 다 특이하게 없애야 된다고. 그래서 양가로 그 동그라미 2번 봤더니 성립요건에 건물 소유자의 토지 사용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존재해야 된다. 이 말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배제 특이하게 없애야 된다. 그 말과 같아. 다시 한번 배제 특이하게 없애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73페이지로 한번 가봐. 73페이지 갔더니 맨 위에 제목은 유치권인데 유치권은 약정담보물권이더라. 법정담보물권이더라. 법정담보물권이라니까. 그럼 법정담보물권만 나오면 거기에 양가로 4번을 봐. 성립요건에 한번 읽어본다. 배제 특이하게 부존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공통적인 시험에 민법에서 법정 이런 권리 나오면 배제 특이하게 없애야 성립이 된다는 걸 기계적으로 담아봐. 그러면 공부량이 확 줄어들어. 외우는 게. 마찬가지로 해제권의 발생 배제 특이하게 없애 해제권이 생겨.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계약법에서 나오는 총칙은 전부 임의 규정이라니까. 전부 무슨 규정이야? 그러므로 해제권의 발생 원인도 임의 규정이니까 특이하게 없애야 해제권이 생겨. 이런 생각을 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유치권 그러면 배제 특이하게 없애야 된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배제 특이하게 없애야 된다. 차고 취소권 취소 배제 특이하게 없애야 된다. 법정 해제권 특이하게 없애야 된다. 이 공통점이라고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취소와 해제를 한번 살펴보면 말이야. 큰 틀에서 한번 보자고. 취소는 생각해봐. 취소는 민법 총칙에서 배웠지 않았어요? 취소가 여기 나오잖아. 한번 보라고. 취소는 어디 나와? 여러분들 민법 총칙에서 무효 취소 배웠지? 그냥 몰라도 돼. 내가 어디서 배웠는가만 생각해봐. 취소는 어디서 배웠어? 물권법에서, 민총에서. 법률행위 배울 때 배우지 않았어. 근데 시방 배울 해제는 어디서 배워? 계약법에서. 계약의 효력에서 배우잖아, 여기서. 소멸. 그래서 여기서 해제가 나온다는 거야. 지금 뭔 얘기냐면 해제는 계약만 해제한다는 얘기고 취소는 법률행위를 다 취소한다는 얘기야. 그럼 뭔 얘기냐면 법률행위는 유효인 경우도 있고 무효인 경우도 있고
법률행위 속에는 계약도 있고 뭐도 있고 단독행위도 있고 다 배웠잖아. 단독행위도 있고. 됐나? 단독행위에 취소가 있어. 어디? 취소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여러분들 실력이야. 이제 지금부터는 외워서 못해. 취소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O요, X요? X 하지 말고 이 취소라는 부분이 법률행위 속에 있은 게 모든 법률행위는 취소 사유가 존재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취소의 범위는 취소할 수 있는 대상이 훨씬 넓다는 얘기야. 근데 해제는 여기 봐라. 해제는 계약만 해제하는 거요? 단독행위도 해제하는 거요? 그렇게 알면 공부가 훨씬 좋다는 거지. 해제의 대상은 계약만 해제하는 거지. 어디 이제 물어본다.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걸 배웠어요. 도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다. 해제. 그러면 해제도 해제할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리지. 왜냐하면 해제는 단독행위니까. 야, 네가 말 자체를 못 알아듣겠다. 어쩔 수 없어. 못 알아듣으면 어쩔 수 없다고. 어디? 해제도 취소할 수 있다. 맞아, 틀려? 이제 앞으로 나중에 요것도 먹은다고.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없어. 다시 한다. 취소할 수 없는 것은 없다. 다 취소한다니까. 모든 법률행위는. 여러분들 총칙에서 법률행위 배울 때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계약도 있고 단독행위도 있고, 단독행위는 상대방 없는, 상대방 있는 막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 그리고 취소가 여기 나왔으니까 법률행위는 다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해제는 계약법에서 나오니까 계약만 해제하는 것이야. 자, 그냥 내가 가면서 해주었어. 가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걸. 그러면 계약의 해제는 지금부터 해제에다 메모해요. 해제는 언제 쓰냐면 여러분들, 자, 해제 87페이지에 해제 맨 위에 있지? 해제는 언제 쓰냐면 메모해요. 해제 밑에다가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해제는 언제 한다고?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참다 계약을 파기시키는 거라고. 이걸 잘 알아야 돼.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따라서 해제의 대상은 앞에서 설명했는데, 해제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모든 법률행위다. 계약만 해제한다. 그래, 채권계약만 해제하는 거예요. 채권계약만. 물권계약도 해제한다. 그런 건 적용이 안 돼. 원칙은 채권계약만 해제한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해제할 수 있는 자격을 해제권이라고 했는데, 해제권의 발생 원인에는 다 같이 약정해제, 법정해제. 그래서 여기 봐. 계약서에다가 우리는 주로 매매를 하잖아. 매매. 여러분들이 나하고 배우는 게 판만 먹으면 매매해. 그럼 매매는 재산권 이전 약정, 대금 지급 약정. 그러면 양 당사자의 청약 승낙의 합치가 성립되면 낙성계약이면 성립된 거예요. 근데 계약서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이 을이 토지를 샀는데 공장용 건축을 지으려고 산다. 이것만 하나 알아도 판례 많이 알 것도 없어. 공장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산대. 근데 나중에 공장용 건축 허가가 안 나면 그건 주거법으로 차고지. 근데 공장을 운영하는 자가 공장을 건축하려고 토지를 샀는데, 그것도 공장을 운영하는 자가 공장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샀는데 관청에 공장용 건축 허가 여부를 문의하지 않은 것은 실수를 가볍게 한 거예요. 큰 실수한 거예요. 이게 중과실이다. 예서장 취소 못한다는 걸 머릿속에 탁탁 기억해야 돼.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줄 때 건성건성 예를 들어주는 게 아니고 시험 나오는 거 있잖아. 이런 거. 그런 것들을 꼭 예를 들어준다고. 그래서 자, 두 사람이 계약을 하면서 건축 허가가 안 나오면 해제한다. 단서 달았어. 매매계약서에다가. 이것을 따른다. 해제 사유, 약정, 그리고 건축 허가가 안 나면
해제하는 경우를 다 같이 이것을 뭐라고 그래? 이 해제를 약정해제라고 하는 거라니까. 계약서에다가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해놨어. 그리고 그 사유가 생기면 해제하기로 한다. 이것은 말 자체가 다시 한번 약정해제. 해제 사유를 정해놨다 그런 뜻이야. 물어본다. 건축 허가가 안 나면 해제하기로 한다. 단서 달았어. 그럼 건축 허가 안 나. 꼭 해제해야 돼? 안 해도 돼?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이 사람이야? 여기는 입 닫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권리는 포기할 수 있다. 이걸 머릿속에 담아야 돼요. 권리는 포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해제권도 포기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것을 약정해제라고 하고, 그러면 계약을 해제하면, 자, 이제 봐. 건축 허가가 안 나서 해제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소급해서 없어진다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계약을 해제하면. 그러면 계약을 해제하면 너와 나의 관계가 처음부터 둘이 새기다가 깨지면 남는 건 뭐라고 그랬어? 상처. 상처 안 받아봤어? 여기 입장이 난처하니까 다 어디 기억 안 들어왔어. 이게. 그러면 상처를 받았으면 치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자분들 막 요즘에 떠들잖아, 막. 그 상처받은 거, 왜 사과 한마디로 하냐고. 치유해달라고. 그럼 치유해달라는 얘기 뭔 얘기야, 그게? 돈 달라는 얘기잖아, 민법에서는. 그런데 그냥 돈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걸 치유가 덜 됐다고 자꾸 해서 엉뚱하게 오해받게 하냐고 말이야. 돈 달라고 하면 돼. 박원순이한테 돈 달라고 해. 그래야 치유되지. 그럼 또 더 필요해? 필요 없어, 민법에서. 그래서 계약을 해제하면 소급해서 소멸하면서 남는 것은 상처인데 우리는 그 민법을 다 같이 부당이득. 주고받은 것은 부당이득이니까 부당이득을 다 반환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주고받은 이득이 부당이득이 성립이 돼. 주고받은 것이 있다면. 그러면 그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될 텐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해제를 해버리면 원래 여기서 여러분들이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이게 소급해서 무효가 되거든. 여러분들이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해제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요. 소급해서 소멸이야. 그 말의 차이가 대단히 차이가 있다는 거야. 소급해서 소멸, 소급해서 무효. 달라 전혀. 여기는 소급해서 다 소멸해버리니까 해제하면 애초에 너하고 나하고 계약관계가 없었던 것이 되거든. 근데 취소해서 계약을 무효로 만들면 그 법률행위가 무효로 남아진다니까. 무효로. 그러니까 취소해서 이거 무효로 남아있으면 이것도 나중에 추이 넣으면 새로운 행위가 될 수 있겠어 없겠어? 가능성 다 있어. 새로운 법률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계약을 해제해버리면 너고 나고 맺은 게 싹 없어져 버렸는데 무슨 또 새로운 법률관계 형성되겠냐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새로운 법률관계로 형성될 여지가 없으니까 깨끗이 원상회복하는 거예요. 깨끗이. 그래서 여기서도 취소해서도 무효가 되면 여기서도 부당이득이 성립이 되고 해제해서도 부당이득이 성립이 되는데 여기는 부당이득의 대상이 달라. 자, 이제 물어보자. 취소했을 때 부당이득의 범위가 더 넓겠어? 해제했을 때 더 넓겠어? 꼭 여러분들은 이상하더라고. 나하고 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면 꼭 삐딱하게 해서 아니, 해제했을 때는 깨끗이 없어졌잖아. 그러면 맺은 것이 너고 나고 꼴도 보기 싫다니까, 해제는. 해제했을 때는 기존의 법률관계가 깨끗이 없었던 것이 되니까 깨끗한 상태로 반환해야 돼. 근데 취소하게 되면 무효가 되고 무효로 남아있는 법적 상태가 지금 책임이 있는 거라니까 이게. 그래서 부당이득의 반환의 범위가 어느 것이 더 넓겠어. 그래서 해제하면 여기는 선 이야기 할 것 없이 그냥 원 상태로 다 반환하는 거야. 반환의 범위가. 다시 한번 원상 회복. 근데 여기는 취소해서 무효가 되면
무효인지 모르는 사람 있잖아, 애초부터. 무효인지도 모르고 하다가 당한 사람 있다고. 근데 여기는 해지했으니까 깨끗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무효인지 안에 뭐를 할 것도 없어, 문제가. 근데 여기는 취소하면 저는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내가 계약할 수도 있잖아. 근데 느닷없이 취소당한다고. 그러므로 취소당한 사람도 보호해 줄 필요 있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다가 취소당한 사람도 내가 사기로 상대방을 취소했을 때 취소당한 사람도 보호해 줄 필요 있다고. 느닷없이 엉뚱하게 갑자기 저놈이 제한능력자인지 어떻게 알았냐고 차건지 제착 사강에서 취소한지 모른다고 상대방은. 근데 느닷없이 취소당하니까 그 사람도 보호해 줄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이제 조금씩 왔지. 그랬을 때 여기는 선악불문하고 다 원상 회복해야 되지만 여기는 부당이득의 대상이 다 같이 선이라면, 저놈이 사고인지 모르고 내가 계약을 했다면, 저 친구가 제한능력자인지 모르고 내가 계약했다면 그 사람도 보여줄 필요 있어. 그래서 여기는 선이인 경우는 따라서 현존이익. 여기는 선이 악이 할 것 없이 깨끗이 없애버렸으니까 원상 회복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부당이득의 반환의 범위가 취소했을 때가 더 넓어, 해지했을 때가 넓어. 해제는 깨끗이 없애버린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관계 징그러우니까 끝내, 깨끗하게. 눈도 보기 싫어. 사람이 정 떨어지면 눈도 보기 싫잖아. 꿈에도 나타나면 침 뱉는다니까. 꿈속에서도 이게 자다가 픽 하면 우리 각시가 아니 무슨 침을 뱉어? 보기 싫은 게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해보자고. 그래서 해제와 취소, 먼저 해제도 우리는 약정 해제도 있고 여기 법정 해제가 있는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여러분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자, 맨 앞에 한번 가보자. 페이지 5페이지 한번 가봐. 5페이지. 여기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어. 여기다가 한번 여기다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이렇게 네모 한번 쳐봐. 이렇게 형광펜으로. 여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다. 보여, 안 보여?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다에다 여기다가 권 붙이면 이것을 무슨 권이라고 불러? 그래, 형성권. 무슨 권? 형성권. 그러면 형성 나오면, 그러면 요 말만 나오면 졸다가도 즉시 의력이 생기는 게 아니야. 형성만 나오면. 그럼 뒤에 말 붙여서 형성권 그러면 권리 행사하면 즉시. 형성 그러면 여기다가 다 같이 형성 판결. 형성 판결 그러면 판결 떨어지면 즉시. 등기 없이도 훈련해왔어, 우리는. 이와 같이 상대방 해제에다 권 붙이는 형성권이라니까. 그럼 권리 행사하면 즉시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돼, 없어도 돼.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여기다가 법정주의가 적용돼. 법정주의. 무슨 주의가? 그러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둘이 못 만든단 말이야. 그리고 맨 처음에 계약의 효력을 일방적으로 좌우시켜버려. 계약의 법적 상태가 4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계약이 딱 성립이 되면 법적 상태가 불확정적 유효도 있고, 또 불확정 무효도 있고, 확정 무효도 있고, 확정 무효도 있지 않았어? 근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기능이 여기서 이렇게 만들거나 이렇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이미 이루어진 계약의 효력을 일방적으로 파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파기시키기 때문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행사할 때는 동의 있어야 돼, 동의 없어도 돼. 그래서 맨날 시험이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이는 동의 없이도 맨 그런 것만 나오잖아요, 시험이.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면 동의 있어야 소멸해, 동의 없어도 소멸해. 그런데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해제는 계약으로 정해진 약정 해제를 중심으로 공부하겠어? 법으로 정해진 법정 해제를 중심으로 공부하겠어?
어디 이제 이거 여러분 감이야 이제. 약정해제요, 법정해제요. 약정해제라고 하면 또 틀려 여러분들 시험이. 지금 단독행위는 법정주의가 적용된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해제는 법정해제를 중심으로 공부한다 하시면 돼. 다리 법정해제. 아시겠어? 해제는 약정해제를 중심으로 공부해. 법정해제를 중심으로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나중에 다 가면 세월이 가면 이해가 돼. 그래서 해제 밑에 한번 봐. 해제 밑에 여러분 그림이 여기 그림이 여기가 법정해제가 보여. 법정해제가 그림이 해제해놓고 동그라미 쳐놓고 법정해제 쓰여 있나? 여기 동그라미 봐. 거울 거기 해제 밑에 뭐라고 써 있어? 이것을 중심으로 공부한다 그 말이야. 법정해제를 중심으로. 그리고 위에 맨 여기 위에 맨 위에 한번 봐. 거기에 1번 봤더니 약정해제 나오나? 그 약정해제는 예외적으로 공부한다 하시면 돼. 법정해제를 중심으로 공부한다 하시면 되고. 아셨나? 그럼 법정해제는 여기 봐라. 이 해제를 법정해제라고 하는데 법으로 정해진 해제는 해제하라고 정해놨는데 어떤 사연이 있을 때 해제하라고 했어? 다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해제하라고 정해놨다는 것이야.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채무불이행만 나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거기다 메모해. 채무불이행에다가 이제 지금부터 메모. 해제권 바로 위에 채무불이행 보이잖아. 여기다 메모해 놓고 채무불이행이 되려거든 반드시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약속을 안 지키는 걸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 약속 안 지키면. 근데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지? 그것을 못 지키는 건 고의과실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성립되려거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적어도 과실은 있어야 돼. 약속을 못 지키게 된 부주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따라서 고의과실 없으면 채무불이행 아니니까 해제 못한다 그 말이야. 채무자에게 고의과실 없으면 해제 못해. 그 다음에 아까 해제는 채무불이행 시 해제하라고 했는데 해제는 채무불이행 있을 때 해제는 목적 달성 가능할 때 하라고 그랬어? 못할 때 하라고 그랬어? 못할 때. 목적 달성 못할 때 하라고 해제는. 그렇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의 종류는 두 개가 있어. 다 이행지체, 이행불능. 그럼 이행불능은 갑을 간에 매매해놓고 여기서 매매했는데 건물이 갑의 부주의로 건물이 소실된 거야. 갑의 부주의로. 그 후발불능이지. 그 후발불능의 경우에는 목적 달성 가능해, 불가능해? 그러니까 불가능하니까 이행불능의 경우는 그냥 즉시 계약을 깨버리는 거예요.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근데 이행지체는 이행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이행지체라고 그래. 다시 한다. 이행지체는 이행이 지금도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함에도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행이 가능함으로 해제해 못해 바로. 아까 해제라고 하는 말은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쓴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전제해봐. 이행지체는 목적 달성 가능한 게 해제 바로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행불능은 목적 달성 불가능하니까 바로 해제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이렇게 기억을 하셔봐. 아셨나? 그래서 이행불능 먼저 봐. 이행불능에다가 여러분들 그 4번 봐. 4번에 노트에 4번 최고 없이 해제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정기행위의 이행지체, 미리 이행을 거절한 이행지체, 이행불능 나오지? 거기다 메모해. 이행불능에다가 이행불능 나오면 이렇게 써버려. 오른쪽에 최고, 밑에서 써. 최고 없이 이행 제공 없이 이렇게 써. 두 개만 외우면 돼요. 최고 없이 이행 제공 없이. 그래서 주로 어디서 이게 나오냐면, 자, 갑이 을과 이렇게 매매 계약을 했어. 을과 제일 매매. 그런데 병이 갑이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걸 기화로 병에게 한 번 더 매매하는 걸 이중 매매라고 그러니까는 시험 나오는 것에 예를 들을 테니까 잘 들어.
그러면 갑이 을과 매매했는데 갑과 병 사이에 매매했을 때 이중 매매이고 이중 매매는 병이 악이야 악이. 이중 매매라는 거 알고 있어도 그 매매는 무효유효. 유효. 알고 있어도. 근데 다 같이 알고 요청. 병이 갑이 을에게 매매했다는 거 알고 요청한 것을 우리는 적극가담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랬을 때는 알고 요청했을 때는 무효이고 그것이 반사회적 행위라서 무효야. 근데 이때 병이 알고서 매매해서 이렇게 등기해주면 이것을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한다니까. 이중 매매계약을 해서 매도인이 병에게 등기해줘버리면 이제는 갑을 간의 목적 달성 가능이야 불가능이야. 그러니까 이행불능이 되었다 이런 말을 써. 알아들었어? 시험에 이중 매매에서 한 문제 나오니까 예를 들어주면 여러분 모의고사 보면 맨날 나오잖아. 이중 매매에서 유효인 경우 두 문제 지문 2개 들어가고 적극 가담했을 때 지문 3개 들어가고 나오잖아. 이게 우리 시험도. 기억하겠나? 그러면 이때 이렇게 등기해주면 갑이 이렇게 등기해주는 게 불가능하게 되었잖아. 이행불능. 오케이? 그러면 을은 가만히 있어야 돼. 목적 달성할 수 없으니까 계약을 파기시켜야 돼. 파기시켜야지 목적 달성할 수 없죠. 그때 파기시킬 때 독촉을 하고 독촉 없이 해지하면 또 이행불능에 빠진 자도 우리는 동생항변권을 갖고 있어. 이행불능에 빠진 이 사람은 여전히 채무자니까 채무자는 채무가 존재한 한 동생항변권이 갖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계약을 해지할 때 이 갑의 이행불능에 빠진 자를 채무불이행으로 몰아넣어야 되므로 반대 의무 이행 제공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생겨. 갑이 항변권이 있으니까. 그러나 판례는 갑에게 동생 항변권이 있다 하더라도 갑이 이렇게 이행을 제공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우리는 반대 의무 이행 제공 없이 해지하라 그 말이야. 그러면 이 말 자체를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어 지금. 왜? 동생 항변권을 모르면 이거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니까 이행불능에 빠진 경우는 이렇게 에어버려 최고 없이 이행 제공 없이. 그래서 이행불능만 나오면 에어버려 없이 해제. 두 개를 꼭 알고 있어야 돼. 최고 없이만 갖고는 안 되고 다시 없이 해제.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제해서 이렇게 돼. 갑이 자기에게는 1억에 매매했는데 갑이 병에게 받은 돈이 5억이라면 5억 내놓으시 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그랬어? 받은 돈 내놓으시 하는 걸 대상 청구. 이제는 좀 그냥 좀 실력 좀 되어서 좀 알아듣는가 해서 왔더니 또 모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행불능만 나오면 대상 청구를 하라니까. 담보 목적물이 멸실되면 경매 못하지? 경매 못하면 꽝 대신 닭 잡으라고 하지 않았어? 다시 물상대위. 그러니까 이행불능에 빠지면 경매 못하면 물상대위고 여기서 이행불능에 빠지면 경매 오는 게 아니고 이거 봐라. 이 토지가 이 갑이 갖고 있었던 토지가 우리 1억에 샀는데 1억에 사서 병에게 되팔아서 2억 받았다면 이게 1억이 이행이익이야.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했을 때 이 사람은 이행 제공 없이 계약을 해지해서 이행이익을 청구하든가 1억에 팔아서 병에게 넘겼다라면 1억에 사서 병에게 넘겼다라면 2억 받을 수 있다면 이행이익 1억인데 갑이 능력이 대단해서 10억 받았다면 갑에게 야 내가 너한테 1억에 사서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2억 받을 수 있었으니까 이행이익 1억이다. 근데 네가 10억 받았으니까 내가 10억 다 달라고 하기는 그러니까 내가 교회자이지 않냐. 그러니 너 밥 먹고 나 밥 먹고 할래. 10억 다 내라고 할래. 지금 우리 갑에게 얼마에 팔았어? 갑이 1억. 그리고 병에게 얼마에 팔았어? 그러면 10억 다 내놓으라고 해야 돼. 뭐 반칙 난짜고 해야 돼. 반칙 나눠서 무더게. 따라서 10억 다 내놓으셔. 이걸 처분 가격을 내놓으라고 하는 게 대상 청구라니까. 처분 가격. 여러분 요거 봤잖아. 잡아. 가물간에 매매했는데 요 토지가 여기서 수용이 되었어. 수용.
이 가불간의 매매계약은 1억이 했는데 수용이 되면 양 채무가 불가항력에 의해서 없어졌으니까는 위험부담이 생겨서 불능에 빠진 자가 반대급부의 불이익을 부담하라고 그래서 갑이 수용금 받아가라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매매대금이 1억인데 수용금이 5억이라면 갑이 5억 받아가면 이익이 생겼냐 불이익이 생겼냐? 이익이 생겼으니까 이건 네가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수용금 손대지 마. 내가 수용금 5억 받아가고 너한테 1억 줄 테니까. 그래서 이 을이 채권자가 수용금에 대해서 권리 행사하는 경우를 다 대상 청구권. 취득쇼에서도 한 번 나왔잖아. 취득쇼에서도. 여기 봐. 이게 그림이 자꾸 이쪽으로 가면 동영상이 안 보이니까. 갑의 땅을, 갑의 명의로 등기된 땅을 을이 20년간 시효 완성했어. 20년간. 다시 한번 시환이. 시환이만 딱 나오면 시효 완성자의 지위 시리즈 좀 기억해봐. 공부할 때. 여러분 사고를 나하고 같이 공부할 때 통으로 외워줄 게 있다니까. 그 외우느라고 반드시 지위 시리즈 나오면. 그럼 시효 완성자의 지위. 이 사람은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등기 청구했더니 이 사람이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시효 완성자는 소유자에 대한 법률관계만 있는 거지 이 사람에게는 손도 못 대. 제3자에게는. 그래서 제3자에게는 다 같이 후자에게는 꽝이다. 시효 완성 후에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는 손도 못 대다. 꽝이요. 이 사람에게는 등기해달라고 못해. 근데 등기 청구했는데 시효 완성 당시 시가가 1억이야 토지. 근데 갑이 등기 청구했는데 이 사람에게 얼마 받았냐면 5억 받았다니까. 그러면 5억 내놓으셔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게 뭐라고 그랬어? 저기 시효 완성자 조금 한번 봐보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있지 61페이지로 한번 가봐. 61페이지.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책을 봐야 되는데 안 보고 다른 책 보니까 또 헛것 공부하는 거예요. 나를 못 믿어. 그리고는 다른 책 봐. 가서 독서실 보면. 그러니까는 맨날 헛바퀴 도는 거 맨날 40점 맞는 거예요. 거기에 61페이지 봤더니 2번 제목을 봐. 다 같이 2번 제목 시작. 여기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위라는 걸 좀 강조해주고 싶다는 거야. 지위. 그러면 그 지위 나오면 통째로 1번, 2번, 3번, 4번까지를 알고 계셔야 돼. 1번, 2번, 3번, 4번까지 지위를 알고 계셔야 되고 4번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 그 대상 청구권. 다시 대상 청구권. 다시 시작. 한번 읽어본다. 시작. 시효 완성 후 등기 신청 협력 요구를 받고 소유자가 등기 신청 협력 의무를 지체하는 동안 무엇이 이루어졌어? 수용에다가 동그라미 쳐고 이행불능이 된 거예요. 이게 이행불능. 수용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무슨 불능? 이행불능이 되는 등 이행불능이 된 경우 변형된 밑줄 그죠? 이행불능이 된 경우 변형된 가치에 대하여 권리 행사를 뭐라고 그래? 대상 청구권 이렇게. 이해하셨어? 그래서 자 여기 하자. 이행불능에 빠지면 이행불능만 나오면 기계적으로 다 같이 대상 청구권 이런 생각을 해줘야 한다고. 이행불능 그러면 대상 청구권.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변형된 가치에 대한 권리 행사. 그래서 자 다음에 또 공부를 하고 뭐 지금 가르쳐 줘봐야 옛날에 했는데 모르니까 또 지금 가르쳐 줘서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행불능에 빠지면 그냥 기계적으로 다시 없이 해제, 전보배상 청구, 대상 청구 선택할 수 있어. 전보배상을 청구하거나 대상 청구 없이 해제, 그리고 해제해서 대상 청구하거나 무슨 배상 청구. 이행이익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전보배상 청구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상 청구 또는 무슨 청구? 전보배상 청구.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번만 해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머릿속에 잡을 거라고. 자, 여기, 그럼 이제 이행지체는 이행이 가능하므로 최고를 해야 되겠어? 할 필요가 없겠어? 해야 돼. 그런데
이행지체라도 최고하는 게 부질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행지체에 미리 이행을 거절했대. 미리 이행을 거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도대체 미리 이행을 거절한 경우가 언제냐 이런 건 이 사리를 물어보진 않아. 그냥 말 그 자체로 미리 이행을 채무자가 미리 이행을 거절했다면 최고하고 최고 없이 이렇게 이행만 해놓으면 돼. 그럼 도대체 미리 이행을 거절했다 했을 때 거절의 판단 시기는 언제나 이게 우리 시험까지 나왔다고. 근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냥 채무자가 미리 이행을 거절했다면 이렇게만 나와. 그러면 그냥 최고 없이 해제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행지체라도 정기행위가 있어. 정기행위. 여러분들 정기행위는 그냥 들으면 돼. 예식장에서 우리 딸이 지금 12시에 혼인을 해. 그러면 12시에 우리 딸이 혼인 오니까 12시까지 화환을 하나 가져다 주시오라고 꽃 배달 서비스와 계약을 해. 그럼 12시까지 화환이 도착하지 않으면 목적 달성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불가능한 경우는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하자 그 말이야. 그게 여러분들 책에 정기행위의 이행지체다 그래. 그러니까 거기 4번 봐. 4번. 최고 없이 해제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정기행위의 동그라미 쳐. 정기행위의 정. 거가 뭐겠어? 미리 거절. 불이 뭐겠어? 불능. 사는 사정 변경. 그 다음에 우리는 계약법은 전부 임의규정이라고 그랬지? 계약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라고 쓰냐면 이행지체 시 최고 없이 해제한다 이렇게 단서 달았어. 계약서에다가 이행을 지체했을 때는 최고 없이 해제한다고 단서 다는 거. 우리는 계약 내용을 전부 뭐라고 배웠어요? 계약 내용을. 다시 한번 약정, 특약 이렇게 나오잖아. 특약. 그냥 특약이 있으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고 정했으면 괜찮다는 거지. 그런 게. 그래서 밑에 4번에 최고 없이 해제권이 생기는 경우가 한번 외워본다. 정기행위 이행지체, 미리 이행을 거절한 이행지체, 이행불능, 사정 변경, 특약시. 그래서 여기다 급자 하나 써놓고는 급하게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급정거, 불사 이렇게 외우자니까 다 같이 급정거, 불사, 특약시. 이거 꼭 외우셔야 돼. 그리고 이제 뭘 외우라 하는 방법은 그 강사가 여러분들 설득을 못 시켰으니까 외우라고 그래. 설득이 안 되니까 외우라고 한다고. 근데 설득이 되면 외울 필요 없거든. 아까 해제는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한다고 그랬어.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그럼 일단 목적 달성 가능하면 해제 못해 이렇게. 일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이행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목적 달성 가능하므로 일단 해제는 못해. 그래서 일단 독촉을 한번 해보라는 거야. 이게 독촉을. 그리고 그런데 독촉하는 것이 부질없는 것이라면 해제할 필요 없다는 거야. 이행 지체에 여러 가지 계약이 있어. 다 같이 이행 지체, 미리 이행 거절, 정기행위 지체. 근데 우리 시험에 과거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걸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 어디 정기행위 잘 들어봐. 정기행위의 이행 지체가 있으면 계약은 그냥 소멸한다요.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요. 그래. 그래서 시험이 정기행위의 이행 지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은 곧 소멸한다 그러면 틀렸어요. 이게 순서를 잘 보라고. 순서도를 최고 없이 해제한다는 거지. 계약이 해제 없이 소멸하는 건 없어. 계약이. 그런데 채무 불이행 시 계약을 소멸시키려거든 반드시 해제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계약서에다가 여기서 해제 없이도 소멸하기로 한다 단서 붙여버렸다면 그때는 해제 없어도 돼. 이렇게. 이걸 자동 해제 약정이라고 그래. 이걸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두 개 있지. 잔금 안 주는 게 채무 불이행 아니야? 잔금 안 주면 그냥 간다 했을 때 그로 인하여 매수인이 잔금 안 주었어.
잔금 안 주면 그냥 계약은 깨진다. 단서 달았다고. 그게 잔금 안 주면 계약은 그냥 깨진 거요. 해지해야 돼. 그냥 두 개가 있는데 중도금 안 주면 그냥 깨진다 했을 때는 그냥 깨져. 잔금 안 주면 그냥 깨진다고 보면 잔금 줄 때는 매수인이 잔금 줄 때는 매도인도 동기 해줘야 되는 동시행 관계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동시행 항변권을 일으키므로 그건 효력이 없다 하시면 돼.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보자. 여러분 2번을 가. 2번. 자동해제 약정 나오나? 여러분 자동해제 약정은 여기 계약서에다가 쓴 거예요. 이거 봐라. 이거 잘 들어야 돼. 이해만 해봐 이게. 일단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이 소멸을 하려거든 해제라는 말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다. 어디? 정기행위의 이행지체가 있으면 정기행위의 이행지체 시에는 계약은 곧 소멸한다. 해제해야 소멸한다. 그래. 근데 자동해제 약정이 있으면 해제 안 해도 소멸해. 자동해제 약정이 있으면. 근데 그 자동해제 약정도 두 개 있다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1번 잔금 미지급 시 자동 무효가 된다는 약정을 했을 때 잔금 미지급 시 당연히 계약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잔금 미지급에다 밑줄 것이고 여기다 중도금 미지급 두 개가 있어. 그러면 중도금 하나 써놓지 왜 안 썼냐? 이런 것들은 교재에 다 있으니까 내가 안 쓴 거야. 중도금 미지급 시 자동 해제된다는 단서에 의해서 중도금 안 주면 자동 해제된다. 해제해야 소멸한다. 해제 안 해도 소멸해. 중도금 미지급 시에는. 근데 잔금 미지급 시에는 해제해야 소멸한다. 두 개 차이가 있어. 다시 한다. 잔금 안 주면 자동 해제된다에 기하여 잔금 안 주면 자동 해제된다. 자동 해제 안 된다. 자동 해제 안 돼. 일정한 조치를 취해줘야 돼. 근데 중도금 안 주면 자동 해제된다에 기하여 중도금 안 주었다. 일정한 조치가 있어야 돼. 자동 해제돼. 따라서 여러분들은 아시는 게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는 계약을 소멸케 하려거든 반드시 해제라는 말을 해야 된다 하면 그게 오라고. 채무불이행 시 계약을 소멸시키고자 할 때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소멸케 할 때는 반드시 해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맞아 틀려? 맞잖아. 근데 자동해제 약정을 했을 때는 예외다 이거야. 이게 자동해제 약정을 했을 때는 주의하셔. 자, 그래서 어디? 법정 해제는 어떤 사연이 있으면 해제하라고 정해놨다고 법에? 채무불이행. 그럼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은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도 돼? 반드시 있어야 되고, 채무불이행은 크게 다 같이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불능 시에는 꼭 외워봐라. 다리 없이 해제. 그러나 이행지체는 최고 해야 돼, 독초. 그러나 이행지체라도 최고 하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가 있다 이 말이야. 다리 미리 거절, 정기행위. 왜냐하면 정기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특성상 12시까지 짜장면 오지 않으면 목적 달성 못하는 거예요. 지금 버스 타고 가야 돼. 늦게 갖다 놔봐야 그거 교실에다 갖다 놔봐야 먹을 수 있어? 그런 거 정기행위라고 한다고. 이제 이해하셨지? 자, 그러면 이제 대충 여기 왔어 해제는. 그러면